자, 여러분, 이거 도스옙스키 전집입니다. 요거 이제 30권짜리인데 권수는 조금 더 되고, 요거는 이제 12권이어가지고 악령 뒤에 붙어 있는 그 무슨 뭐 해설이나 막 이런 거, 다른 이제 저기 원고들 뭐 저기 주석 이런 거 이제 있는 건데요. 지난번 그 고골 전집도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아카데미판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제일 권위 있는 판본이고, 보시면 막 글자가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70년대에 나온 것이라 종이도 이제 굉장히 낡았고,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판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3권인데 한 1500쪽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이제 읽도록 하시고, 이번 학기에는 못 다루겠지만은 죄와벌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 이제 요거까지. 악령은 제가 지금 원고를 넘겼는데 아마 내년쯤에 민음사에서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지금 연리책들 판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도스옙스키 전기 정리하는 걸로 가면은, 도스옙스키 전기와 관련해서 4가지를 꼽는다. 가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는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이제 작가가 쓴 표현을 쓰자면은, 나는 노동하는 작가다. 문학가 프로레타리아다. 작가 자신의 표현은 문학가 프로레타리아 한 단어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동하는 작가다. 나한테 글을 청탁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내야 된다. 네,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소물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도스옙스키는 워낙에 잘 썼기 때문에 이제 후대 사람들은 문학이라는 거를 최초로 업으로 만든 작가, 툴스토이나 뚜르게네프나 이런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지 수입이 따로 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작품을 시장에 자기 상품으로 내놓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도스옙스키는 글을 써서 먹고 산 거의 최초의 작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제 19세기 작가들, 살트코프 쉐드린이나 뭐 레스코프나 여러 조금 약간 B급에 해당하는, E급에 해당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관리였습니다. 곤차로프도 그렇고. 근데 도스옙스키는 진짜 100% 전업 작가였다는 거 대단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가난과 연결된 거고, 도박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뇌전증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얘기할 게 그 유형살이 한 거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사하게 이제 도스옙스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849년 12월 22일에 사형이 집행이 될 뻔합니다. 날짜를 여러분 다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네, 그거고, 이제 그 세면옵스키 연병장이 그냥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북풍이 얼마나 거셌을지 이제 충분히 짐작이 가고요. 거기에 이제 그 사형수들이 이렇게 쭉 도열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푸대자루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이제 뒤집어 씌웁니다. 총으로 쏘을 거니까. 그리고 앞에 이제 그 군인들이 총 들고 이렇게 딱 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깃발만 딱 올리면은 총이 발사되는, 그리고 이제 그냥 죽는 그런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황제의 이제 특사가 다다다다 말을 달리고 와서 잠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중지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니콜라이 1세가 본보기로 약간 애초부터 그 쇼로 좀 기획을 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자꾸만 읽지 말라는 책을 읽고 하지 말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이러니까는 니네들 한번 혼줄이 나봐라 이래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은 이제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시당초 이제 이렇게 연극으로 이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경우엔 도스옙스키인데 정말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스옙스키가 자기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이제 부활했다고 그 성경의 표현을 이제 써가지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구살생으로 살아났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이제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 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스옙스키가 이제 받았던 형은 4년은
시베리아 옴스크 감옥에서 복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옥에서 썩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년은 세미팔라친스크라고 지도에서 보면은 옴스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사병으로 복무, 우리로 치면 약간 그 보호감찰 집행유예 비슷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워낙에 도스옙스키는 그래도 장교였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졸업할 때 소위 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일개 사병으로 이렇게 복무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오욕이었겠지만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하느님의 오히려 이제 은총이 되는 거고. 자, 비포 애프터입니다. 형 살기 전과 형 살고 난 이후, 혹은 이제 형 살면서의 도스옙스키의 차이점은 뭐냐, 혹은 이제 초기 도스옙스키에게는 없는데 후기 도스옙스키에게는 나타나는 거. 요게 이제 그 사형 선고와 유형살이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는데 뒤에는 있는 거,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신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념 혹은 관념 혹은 사상 혹은 이제 논리 이런 겁니다. 혹은 철학. 그래서 다시 신과 관념,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젊은 도스옙스키에게는 없었지만 중장년 도스옙스키에게는 나타나는 거, 그거는 이제 신과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확대를 하면은 옥살이를 이제 하고 나가지고 도스옙스키가 돌아온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쓰게 되는 것이 1859년을 보시면은 두 편의 희극 소설, 아버지의 꿈과 스테판 시코버 마을과 그 주민들입니다. 요것도 제가 인생의 한 시절에 한 30대 초반쯤에 논문으로 이제 써둔 게 있어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굳이 이거를 볼 필요는 없고 소설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소설이 짧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스옙스키의 나중에 쓰게 될 장편에 비해서 짧은 거지, 그냥 지금 우리나라 이 판형으로는 다 몇백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는 힘드실 것 같고 희극 소설이다라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죽다 살아났고 러시아의 그 감옥까지 체험했던 작가가 돌아와서 맨 처음 발표한 소설이 희극 소설이었다. 이건 뭐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스옙스키 나름으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심리 치유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무거운 체험, 그 비극의 체험을 같은 비극의 화법으로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거를 중화시키는 거죠. 웃음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희극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직접 깨놓고 얘기하기에는 본인도 이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조금 뭡니까, 그 중화시키는, 말 그대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희극을 발표를 하게 되고, 희극으로 이제 먼저 한번 써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을 때, 서사적 거리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1860년에 보시면은 죽음의 기록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후기 도스옙스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돌아왔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작품인데, 요것은 이제 제목이 보여주듯이 감옥에서의 이제 체험을 쓰는데요. 어떤 그 화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수기를 이제 공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법적으로는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내용은 이제 도스옙스키 자신의 이제 경험을 이렇게 쭉 쓰는 겁니다. 제가 읽은 바로는 별로 재미는 없고요. 자료로서의 이제 의미,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갖는 거고, 하지만 당시 독자들은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옥이 어떨지 다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스옙스키가 그 가기 전에, 옥살이를 떠나기 전에 막 아주 이미 막 궤도에 오른 빛나는 작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글깨나 쓰는 이제 이런 작가였는데, 이런 사람이 4년 해서 아무튼 8년을 이렇게 형사를 하고 돌아와서 감옥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니까 궁금한 마음에 되게들 많이 사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짜르 통치니까 특히나 이제 뭔가 기대하는 그런 게 이제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명실상부하게 도스옙스키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이제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스옙스키는 형하고 같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인데 잡지를 창간을 합니다. 미하일하고 같이. 형도 소설가긴 했는데 문제가 별로, 문학적 재능이 별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사업 수완 이런 거는 도스옙스키보다 나아가지고 둘이 같이 시대라는 이름의 그 타임, 영어로 타임입니다. 그거를 이제 창간을 하고, 요게 나중에 이렇게 폐간됐을
폐감되고 나중에 다른 걸로 또 복간을 하는데 그때는 에포크.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세기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잡지를 냈다가 말았다 뭐 말할 때 두 개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 시대 잡지에다가 자기 소설을 이제 실는 거죠. 그게 바로 학대받은 사람들이라고 옛날에는 번역을 했는데 열린 책들에서 나온 도스토옙스키 전집에는 상처받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그 성향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소설인데 되게 길어요. 근데 내용에 비해서.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희극 소설도 한번 써보고 다큐멘터리 소설에 가까운 그런 것도 또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소설처럼 복잡한 요런 연애 라인이 있고 인물들의 이제 섬세한 감정, 뒤틀린 감정 이런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또 묘사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시험을 해봅니다.